억지 우정 노릇 이제 그만하겠어. 친구 없어도 행복하니까. 20년을 함께한 친구들과 헤어진 70대 남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정수 씨는 올해 70입니다. 퇴직한 지 5년째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분가했고 손주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정수 씨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친구 셋과의 만남이었죠. 김태성, 오상훈, 윤기철 모두 같은 동네에 사는 동갑내기들이었습니다. 20해 전 동네 노인정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자식 자랑으로 밤이 짧았습니다. 따뜻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은 줄어들고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허리 아픈 이야기, 며느리 불만, 손주들 타령. 매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들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 가는 게 좀 피곤하다고.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죠. 그래도 친구들이잖냐고, 나이 들어서 친구 없으면 외롭다고.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일까? 어느 주 화요일 정수 씨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죠.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죠. 다음 주에도 약속을 미뤘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요즘 왜 이러냐고, 잘못한 게 있냐고. 정수 씨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렇다고.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상훈이를 마주쳤습니다. 큰 소리로 물었죠. 요즘 왜 안 나오냐고. 피곤하면 친구들도 안 만나냐고. 서운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정수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돈 좀 모으더니 사람 변한 거 아니냐고. 친구 사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정수 씨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쉬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결국 다음 주 약속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모임은 정수 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태성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연락 쉽냐고, 잘못한 게 있냐고. 친구 사이에 거리 두면 안 된다고 상훈이도 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자신을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며칠 후 정수 씨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을 뿐이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친구들 다 끊었대. 배신자래. 20년 친구를 그렇게 차버리다니. 동네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마을 카페에서 태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리 없게 살지 말라고.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이 무너져 내렸죠. 내가 잘못한 걸까? 친구를 끊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상훈이와 기철이를 마주쳤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했죠.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으면 인생 끝이라고. 외로워서 금방 병난다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친구마저 없으면 뭐하고 사냐고. 정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조금 편하지?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잘못한 거 없다고. 다들 이상하게 보는 게 중요하냐고. 편한 게 중요하다고.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홀가분하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잘못한 게 아니다. 단지 나를 선택한 것뿐이다. 며칠 뒤 정수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오랜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동네 노인정에서 처음 만난 날 친구들과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땐 정말 즐거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랑은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해졌습니다. 매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죠. 정수 씨는 사진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었을까? 또 다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모습을 아내가 찍어준 사진이었죠. 그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산책하고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자신을 억지로 맞춰왔던 거죠. 정수 씨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다음 날부터 정수 씨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더 길게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좋아했지만 생계를 위해 붓을 놓았었죠.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조금 떨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림을 배워도 될까? 하지만 막상 붓을 잡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처음인데 잘한다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많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편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수채화 교실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수업을 빠지지 않았죠.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냐고. 네, 혼자라고 답했습니다. 그 노인도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다니다가 혼자 나왔다고 했죠. 왜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러더래요. 그게 싫어서요. 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똑같네? 저도 그래서 친구들이랑 안 만나요.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 거짓말 같다고.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저는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정수예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종선 씨와는 억지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그림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쳤고 그림 이야기만 나눴죠.
서로의 사생활을 캐묻지도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가벼운 농담만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정수 씨에겐 딱 좋았습니다. 몇 주 후 그림 수업에 다니는 다른 노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 조용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지로 웃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남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구나. 수업이 끝난 후 종선 씨가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종선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 끊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으셨다고. 대부분은 불편해도 참고 지낸다고. 나이 들어서 혼자 되는 게 무섭다고. 정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으로 웃으며 사는 거더라고요. 종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편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훨씬 편해요. 정수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친구 적어도 괜찮더라고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림 수업에서 만난 분인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억지로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아. 그냥 수업 때 보면 반갑고 안 보면 그냥 그래. 그게 딱 좋더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편한 관계죠.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았죠.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그림 수업에 다니고 혼자 산책하고 책을 읽었죠. 옛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태성이를 마주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태성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야. 안녕? 정수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잔 할래? 그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행복해 보인다. 응, 이제 좀 내 인생 살고 있어. 미안해, 그때 너한테 심하게 말했어. 태성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희 입장 이해해. 사실 우리도 요즘 모임 안 해. 다들 지쳐서. 너 말이 맞았어. 우리 그냥 서로한테 불평만 쏟아내고 있었던 거야. 태성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응, 억지로 만나면 서로 힘들어. 너는 뭐 하고 지내? 그림 그려. 수채화 배우고 있어. 그림? 너 원래 그런 거 좋아했었지? 응, 오랜만에 다시 시작했어. 좋겠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태성이는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뭐 시작? 친구들이랑 억지로 시간 보내지 말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편안했죠. 정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그래, 가끔 연락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서로에게 더 좋다는 것도. 카페를 나서며 정수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 태성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절의 자신이 안쓰러웠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태성이 만났어. 괜찮았어. 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아내가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태성이를 만났다. 2년 만이었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도.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정수 씨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뭘 그릴까?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 풍경, 화분의 꽃, 아내의 얼굴.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죠.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몇 달 전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정수 씨의 그림 5점이 전시됐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섬세하다고, 계속 그리라고, 재능이 있다고, 그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오전 10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그림 수업이 있었습니다. 종선 씨와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선 씨와 짧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편해요.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그림 수업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가을 풍경 그렸는데 강사님이 칭찬하셨다고.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침묵이 편안했죠.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뜨개질을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정수 씨에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행복하다. 중얼거렸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았죠. 혼자만의 시간, 새로운 취미, 편안한 사람들. 이게 바로 정수 씨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지금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아내가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억지로 지내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억지로 웃는 하루보다 편안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